채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이제 간단한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그림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채식과 관련해 가지고 한 10년 전만 해도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20년 전만 해도 채식으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 한 몇 년 있다가 채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영양학적인 지식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골고루 잘 맞추면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하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군 세 가지만 잘 그룹을 짜가지고 맞추시면 돼요. 식품군이 나오는데 식품군은 그룹이에요. 문자가 식품의 그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영양소를 짜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영양소 함량이 비슷한 거를 그룹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식단을 짤 때 뭐 A그룹, B그룹, C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이 A그룹에 여러 가지 식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영양소가 비슷하네. 또 여기 B그룹으로 예를 들어서 A그룹은 탄수화물을 많이 제공을 해요. B그룹은 단백질을 많이 제공해요. C는 뭐 지질을 많이 제공해요. 이렇게 그룹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5군 식품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또는 6군 식품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5군 식품군에는 우유군, 우유 유제품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식품이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유지군이 있는데 유지군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채식에서는 여러 가지 식품들이 있는데 이 식품들에서 자기 기호에 맞게 어느 날은 여기서 하나 빼고 어느 날은 여기 그렇게 해가지고 한 식단을 만들고 쉽잖아요. 그죠? 이 식품군에 뭐가 들어간 거 알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날은 똑같은 식품군인데 얘가 아니라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그래서 이제 식단을 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하게 자기가 영양적인 지식이 없어도 식품군에서 여기서 하나 떼고 여기서 하나 떼고 여기서 하나 떼고 그러면 영양적 수가 공급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식품군 이 그룹은 이 표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채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표 하나만 딱 주면 돼요. 그래서 사실 표를 줄 필요도 없고 개념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는 3대, 이 식품군은 3대 영양소를 기준에 써요. 3대 영양소는 뭐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지방이죠. 그래서 첫 번째 탄수화물군은 통곡류를 이용해요. 통곡류. 첫 번째 그룹은. 그래서 첫 번째 식품군은, 채식식품군은 통곡류군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품군은 콩류, 대두, 종실류, 견과류 이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콩류 꼭 넣고 대두 꼭 넣고 종실류 꼭 넣고 견과류 꼭 넣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콩류는 녹두, 팥, 완두 이런 거고요. 대두는 대두고 종실류는 들깨나 해바라기씨. 견과류는 호두, 아몬드, 땅콩 좀 이따 알아서 땅콩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피칸. 그럼 선생님 거기 들깨, 해바라기 만약에 견과류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식사하실 때마다. 네. 세 가지를 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과잉 섭취가 돼요. 과잉 섭취가 돼요. 호두, 아몬드, 땅콩 중에 호두 하나만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밥을 하실 때 어떤 날은 호두를 약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끼니는 뭐 아몬드를 넣는다. 그 다음 끼니는 뭐 콩을 좀 넣는다. 이렇게 매번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어린 학생들은 매번 바뀌니까 좋아하겠죠. 그리고 얘들은 특징이 단백질 보세요. 통곡류는 탄수화물이 몇 프로예요? 70 내지 75%죠? 그래서 통곡류가 제공하는 건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품군이 제공할 수 있는 거는 단백질과 지질의 함량이 매우 높아요. 그죠? 그 소고기가 단백질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 아세요? 거의 다 23%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껐는데 왜 이러지? 이상하네.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걸 제가 깜빡했는데 스태터링을 해놨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이해가시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과 지질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뭐 유지류 이렇게 그룹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 이게 통식품으로 먹으면은 저렇게 기름을 짜내면은 상태가 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식품에는 항산화제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해지죠. 그리고 껍질로 자기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몬드 뭐 놔뒀다고 해서 썩는 거 드물잖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저기 단백질에 있는 게 네. 저런 거는 붉게 해가지고 건 전부 센 거예요? 아니면 볶은 거예요? 보통 네, 좋은 질문인데 이런 경우는 들깨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섭취를 하시냐면 스팀으로 쪄요. 물로. 네. 그러면은 이제 익잖아요. 그거를 그늘에 말려요. 그런 다음에 절구로 빻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씩 덜어가지고 먹을 만큼만 냉장실에 넣고 나머지는 냉동실에 넣고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며칠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 생으로 드셔도 되는데 보통 종실류는 그 단백질 저해 분해 효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해를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분해하지 않고 이제 싹이 나을 적정한 시기까지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생으로 드시고 싶으시면 물에다가 한 7시간, 8시간 불리시면 발화가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휴면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단백질 저해 분해 효소가 비타민으로 변해요. 그렇게 드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하시기가 어려우시면은 이제 쪄서. 여기서 말하는 박사님 말하시는 거는 쪄서 말려서 빻아서 먹을 때 필요한 만큼 먹어라. 예, 그 들깨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드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무침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막 넣을 수도 있고 또 뭐 미역국 같은 거 할 때 넣으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식품의 풍미는 지방산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골 같은 거 있잖아요. 사골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캐시넛 같은 걸 갈아가지고 구우면 사골처럼 돼요. 그래서 정말 맛있어요. 특히 된장국에다가 이 캐시넛 갈아가지고 구우잖아요. 그러면 정말 맛있고 또 하나는 물을 이제 이용하는 이유는 물은 100도씨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네, 그쵸. 근데 후라이팬에 볶아버리면 350도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기름은 이런 이제 불포화 지방산은 180도면 상태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물을 아무리 끓여도 100도씨 이상 안 올라가니까 상태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통곡류를 먹어라. 두 번째는 콩류나 대두나 종실류나 견과류 중에 하나를 섞어 먹어라. 그리고 골고루 애들 기호에 맞게 먹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용성 비타민 또는 미네랄도 공급이 되고요. 또 항산화제를 공급할 수 있는 채소류나 과일류. 또 우리나라는 뭐가 있죠? 해조류. 그죠? 이런 걸 이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품군 중에 하나는 토곡류, 하나는 대두류, 또 하나는 이렇게 세 개 아무거나 이렇게 끄집어내시면 이제 영양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식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러니까 파워풀해지죠. 파워풀해지고 또 이제 미국 영양학회는 세계 영양학회를 이제 거의 결정을 하거든요. 이끌어가고. 그래서 유럽 영양학회도 이제 영양 이제 설정을 할 때 미국 영양학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런 식의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미국 영양학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통곡류를 100% 먹기 어려우면 50%만 섞어도 된다. 최하선을 이제 50%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백미 50%, 현미 50%. 또 우리는 이제 찹쌀 현미도 있잖아요. 그 찹쌀 현미를 넣으면 또 이렇게 찰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밥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요령이라고 하면은 현미를 하실 때 요령이라고 하면 물을 한 7시간 담그면은 콩 같은 경우는 부피가 2.5배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부피가 2.5배 증가한다는 건 밀도가 2.5배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나 노인들이 식감이 좋죠.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에 담그면 휴면이 이제 억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발화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소화 억제제가 없어지면서 비타민류가 증가를 하게 돼요. 또 하나는 이제 압력솥 같은 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압력솥을 이용하면은 이제 물 양을 적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팁은 불을 끈 다음에 30분 정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걸 잘 하시면 밥이 아주 맛있어요. 그러면 현미밥에 콩. 네, 좋은 질문인데 보통 비율은 이제 통곡류 쌀하고 콩하고 비율은 6대 1에서 9대 1 정도로 맞춰요. 이거는 이제 아미노산 비율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사실 이것만 아셔도 오늘 수업은 충분히 값어치를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3일일체 채식법, 저는 이제 3일일체 채식법, 또 뭐 기독교 신앙이 아닌 사람은 30일체 채식법, 불교인들은 또 트리플 채식법. 작곡할 때 콩 한 가지만 다른 거 다양하게 넣을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넣을 필요는 없죠. 네. 한 가지만 넣어요. 그렇죠. 콩한 컵. 9대 1. 네. 네. 뭐 굳이 넣고 싶으시면 넣을 수도 있는데, 네. 넣으셔도 돼요. 뭐 볼이라든지 통밀이라든지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탄수화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율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채식을 하라고 그러면 나도 여러 가지 잡곡을 먹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드세요? 그러면 쌀에다가 보리 넣고 그 다음에 뭐 넣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곡류를 넣는 거죠. 곡류를 넣으니까 슈퍼에 뭐 이렇게 20가지 섞인.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곡류예요. 곡류를 섞어놨기 때문에 콩은 약간 미량을 넣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섞어 놓은 것도 사실은 탄수화물만 먹는 거예요. 정작 지질과 단백질은 부족해지는 거죠. 그거 수도 있는 거죠.